네,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여야 대표주자가 끝장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끝장 토론. 오늘은 서양호 정치와 사람연구소 소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슈가 재밌네요. 쿠팡이 임원과 구급 오찬 논란,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소장님. 네, 저는 뭐 이번 사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결정적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람들은 누구나 좀 잘못을 하는데 문제는 한 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람들은 이해해 주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용서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들 사이에서 신의도 있고 평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하고 국정 운영 뒷받침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원내대표 역할을 계속 하기 위한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이런 보좌진들과 논란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보좌진들의 문자를 공개한 것 이것은 이제 좀 일정하게 본인은 억울해서 이 보좌진들 사이에 단톡방 내용을 공개한 거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진과의 진흙탕 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저는 이걸 보좌진과의 진흙탕 싸움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감춰져 왔던 것이 드디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수 한두 번 오케이일 겁니다. 물론 이제 실수도 경중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르게 하겠지만 근데 지금 드러난 것들이 너무 많이 쭉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네. 뭐 부인의 국정원 개입, 국정원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큰아들 취업을 청탁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대학 편입 관련해가지고 직원들과 구의원들 동원했던 거 이런 것들 해서 쭉 이어져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공직자로 좀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의 핵심이 된다. 이게 보좌진과의 어떤 감정 싸움이라든가 이런 건 핵심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거취가 거론될 정도. 이거는 이제 언론도 그 얘기하고 일부 비평가도 그 얘기하지만 이게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되게 세게 좀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민주당 이제 성향을 가지신 언론이라고 알려진 네. 최경영 씨조차 자기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네. 이쯤 되면 물러다닌 거 아니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사안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원내 사령탑으로서 계속 원내를 이끌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 질문이 원내대표의 어떤 말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정책 이런 것보다는 본인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질문이 더 많으니까 제대로 원내를 이끌 수 없는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을 위해서 일했던 이 보좌진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 이거는 본인이 먼저 돌아봐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결국에는 관계가 틀어진 보좌진이 상황을 왜곡한 거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뭐 임금도 없는 자리에서는 욕하는 게 세상 인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보좌진들이 그 의원이 안 보는 그 단체 대화 방에서 이렇게 욕하는 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좀 보좌진 대화를 보면 그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진들의 경우는 좀 그 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도 많은 것 같고 예. 뭐 형사 고발하면 문제가 될 소지의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보좌진들의 그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이라던가 이런 폭로성에 대한 대화보다 사실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 없이 제보자의 신뢰도를 흔드는 소위 말해서 스피커를 흔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원내대표답지 않다, 당 지도부답지 않다라고 하는 비난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론이 상당히 이런데 중요한데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걸로 보면 보좌진들의 공격에 앞서 본인이 이런 각종 특혜 여론에 대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진실하게 진상을 이야기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 이것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보좌진의 폐룡 막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그 내란이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 도찰을 성희롱하는 발언들은 또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성 구의원 도찰은 또 이 보좌진들 입장물도 낸 게 또 있더라고요. 다 네.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아마 따로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 12월 초에 김병기 의원실에서 6명이 한꺼번에 이제 해고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6명의 보좌 직원들이 되게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충격도 받았고 자기들은 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사적인 일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이렇게 자를 수 있느냐라고 했던 불만이 가장 컸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쿠팡 임원과의 만남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건넸다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서류가 이제 김병기 의원실에다가 쿠팡으로 옮긴 직원이 있는데 네. 그 직원을 잘라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쿠팡에서 그 직원 자릅니다. 그러니까 더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그 6명이 동시에 잘리면서 서로 이제 뭐 위로도 하고 이럴 수 있느냐 뭐 성토도 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 발령을 좀 보내라 해가지고 실제 쿠팡에서 또 그 사람은 해외 발령을 보냈대요.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 보좌진들에 모여 있는 그 방에서 낸 입장문에 따르면은 그 여성 구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도찰한 것이 굉장히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날 김병기 의원이 자기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대기를 시켰답니다. 2시간 동안 대기시키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구의원이 온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를 쫓아가면서 도찰했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제 연락 없이 그냥 2시간 동안 차량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우연찮게 목격을 하게 된 건데 이거를 도찰이라고 외국에서 프레임 시행을 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아까 뭐 비상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기 이제 집안 가족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왕 계엄을 하면 제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자기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것을 그 텔레그램 방에 올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의 각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얘기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안 보고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대화가 나왔느냐라고 또 얘기한 것은 좀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내란 희화화와 구의원 성희롱 그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러니까 보좌진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의 부당한 특혜 의혹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맞돌이 요새 유행하는 맞돌이라는 게 맛집 뭐 이런 그 신조 MZ들의 용어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단체 텔레방인가요? 대화방에 보면 계엄이 성공해서 국회의원들 싹 체포했으면 좋겠다라는 등 이렇게 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억울하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좀 특정한 부위를 과장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신뢰가 생명인 보좌진과 의원들 사이에 보좌진이 할 이야기의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보좌진들의 폭로 의혹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런 그 의혹들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뭐 그건 보좌진들의 문제는 문제대로 밝혀야 되겠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앞서서 본인의 다양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여의도 맞돌이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보좌진도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게 나중에 김병기 의원실 압수수색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압수수색 대비해서 뭐 업무방, 의원님 지시방 뭐 이렇게 하면 딱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니까. 그래서 그냥 맛집을 서로 공유하는 방 이렇게 해서 여의도 맞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네. 의원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보좌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어떤 뭐 원내대표가 있거나 의원이 있는데 그 원내대표나 의원이 그 직원의 계정을 설치를 해서 텔레그램을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짜 신뢰관계가 파탄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이제 개정이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김병기 이제 의원의 이제 부인이 그 의원실에 있는 막내 직원의 계정을 타고 로그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전부 다 모니터하고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하고 이러면서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국정원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작 이런 걸 좀 능숙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사에 특히 관련돼 가지고 사람을 쫓아가서 해고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몰래 계정에 로그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 대화 내용을 염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정원으로서 옛날에 했던 그런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직원들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국회에 이제 직원들 보면 업무방이 다 있습니다. 카톡방이 있고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의원의 배우자가 같이 들어와 있는 방들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신문에 나오게 됐었어요. 그 배우자는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직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만 모여 있는 그 방에 아무 권한이 없는 배우자가 들어와서 말 안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동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야 너네 배우자 그 문제 있으니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내 이제 보좌진을 꼬드겼겠죠. 꼬드기가 협박했거나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로그인해가지고 모든 대화 내용을 염탐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배신 행위다. 먼저 신뢰를 주지 않은 사람이 저는 김병기 의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병기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 자체를 공개한 게 여러분 직접 보고 판단해 주세요라는 의도였잖아요. 직접 보고 판단하셨을 때 어떤 결론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그거 이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의 내용 자체가 전 대단히 좀 불순해요. 사실은 내용 자체가. 그런데 그거는 그 업무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순한 얘기 그 김병기 원내대표를 또 폭로하는 과정들 보면 지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달의 핵심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양한 특혜 의혹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네. 대표는 달을 가리키는 보좌진들의 손가락을 탓할 게 아니라 그 달에 대한 실체를 좀 이야기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텔레그램에서 네. 선택을 해가지고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공개한 게 아니라 선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그 대화방의 목적이 업무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아마 전체 풀러보면 업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업무 얘기가 한 90% 되고 나머지는 사담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 업무 내용을 공개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판단해 주세요라면 판단을 좀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좀 유리한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조금 노골적으로 좀 의도를 드러낸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근데 굉장히 나중에 통비법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통비법 16조에 따르면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거나 누설한 경우, 이게 누설한 경우입니다. 누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선례가 있어요. 노회찬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회찬 전 의원이 X파일로 네. 관련된 녹취 파일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데 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아가지고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네. 그래서 자인이 돼버렸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법리적 싸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의 배지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제가 보기엔 법리적으로 좀 자문을 구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자문을 구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마 이런 좀 패착을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제가 볼 때 뭐 법도 법인데 법 이전에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말보다 주먹이 앞서면 이제 친구 관계가 거의 끝난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보좌진들을 지금 공익 제보자로 보세요. 어떤 성격으로 보세요? 네,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제보 과정에서 아마 그 내용을 또 과장되게 하고 문제가 있는 내용,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할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좌진하고 의원 사이에 법적 분쟁을 갖다 이건 관계가 거의 끝났다라는 것이 문제고 사실상 지금까지 나왔던 그 호텔 숙박 의혹이라든가 보람의 병원 그 특혜 의혹 말고
과정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보좌진들이 폭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보다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지도부로서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대화방 김병기 대표의 대화방 공개 자체를 우리가 권력형 갑질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화방 자체를요? 공개 자체 텔레그램을 공개한 거. 그거를 이제 본인 어쨌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갑질이라 보기 어렵고 그 전에 그 네. 직원들과 했던 행위들이 갑질이 많죠. 전에 강선우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예. 집안에 있는 일들을 사적으로 직원들 많이 동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변기를 수리라든가 또는 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든가 분리수거하다든가 또 먹다 남은 음식물을 갖고 와서 차에서 갖다 놓고 이제 직원한테 버리려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의혹이 처음 나왔는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네.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직원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금도 기사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동조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강선 의원의 갑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좀 공감하고 동조를 한다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병기 지금 의원이 상당히 좀 직원들한테는 좀 갑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겠구나라고 짐작했었는데 드디어 이런 부분이 드러났었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이제 소속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강선우 갑질 의원 갑질론을 났을 때 그때 대나무 숲이라고 있어요. 여의도 대나무 숲. 네, 대나무 숲 그때 유명하죠. 그렇죠, 유명하죠. 그때 김병기 의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내이 나왔었는데 그때 살짝 얘기가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응을 잘 못했던 게 뭐냐면은 그 직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야, 너네 밖에 나가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마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 내용 증명을 받은 본인과 부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겁을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본인이 사과를 하고 오히려 풀고 오히려 노력을 했으면은 이게 좀 괜찮았을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압박하고 강압적으로 너네 하면 나 가만 안 놔두겠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더 화를 제초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 제보자들은요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을 할 만한 그런 명분이 생겨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엔 김병기 원내대표의 쿠팡 오찬이나 대한항공 항공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안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좀 사안의 본질은 그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비단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보좌진만의 문제인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도 국회에 남아 있는 그 특권과 반칙의 일부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 욕할 처지는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송원석 원내대표 잘 아시잖아요. 2021년도에 재보궐선거 개표 현장에 자기 의자가 없다고 해서 사무처 당직자를 폭행해서 당직자들이 성명 발표하고 사퇴하라라고 한 얘기도 있었고 예. 그 전에는 본인의 지역구 김천역을 발전시키겠다 제2의 대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그 김천역에 본인 부친과 형제들의 소유 상가가 있어서 이해충돌 논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도 앞서서 그 다른 패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차제에 국회에 남아있는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 모두 다 함께 돌아봐야 될 기회가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의원과 보좌진 사이인데요. 의원이 보좌진을 고용과 피고용인 관계로 규정하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단순한 실무자와 실무 지시자의 관계로 전락할 것이고 의원이 보좌진을 참모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워치독 역할을 하게 한다면 즉 의원 개인의 일탈과 특권에 대해서 견제 감시하는 조언을 해주는 동반자 관계가 된다라면 이런 그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차제에 국회 전체에 남아있는 특권과 반칙 그리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함께 돌아봐야 될 문제를 던져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잇따른 폭로, 쿠팡 오찬, 대한항공 숙박, 가족의 병원 특혜까지 여러 가지 불거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손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안이 크면 손절해야죠. 사안이 심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분들은 예. 이게 단순한 의혹 제기 아니냐, 밝혀진 게 있냐,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봐라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났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러면 자리 지키면서 계속 일하면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그렇게 합니까? 보통 사회적 논란이 크면은요. 예. 보통 본인이 소명하고 돌아오겠다면서 공식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나중에 해결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경우가 상식적인 관례지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선례가 혹시 있나요? 다 여야 다 있죠. 여야 다 있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보니 코인 문제 났을 때 나중에는 버티다가 상임위 옮겼지 않습니까? 옮겼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들도 문제가 있고 논란 있으면은 자리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평균으로 돌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야 정당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까지 소환될 정도로 좀 크지 않습니까? 지금 부인이 뭐 전해가지고 젊은 애 인생을 이렇게 놔둘 거냐라고 당시 이한수 국정원 기준실장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 인생을 이렇게 놔둘 거냐? 모든 이제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요, 다 젊은 애의 인생이 잘 풀리면 좋겠죠. 근데 자기의 인생만 젊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한수 기준실장이 한 명만 채용하게 되면 문제되니까 나중에 10명에서 20명 같이 대규모로 할 때 그때 포함시켰다 해가지고 실제로 포함돼가지고 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례가 이런 이제 사례가 김병기한테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의존했다든가 비싼 밥 먹었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아들 같은 경우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요. 아까 숭실대 편입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거기서 유일하게 1,100만 원 등록금을 지원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 학생이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누가 동원됐습니까? 당시에 구의원과 의원실에 있던 보좌 직원이 가서 그 편입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걸 알아봤다라고 해요. 그냥 쿠팡에서 만나서 할 때 식사비를 70만 원치 먹었다 그러는데 본인은 3만 8천 원치 먹었다. 말이 안 되죠. 앞에 있는 임원들이 와서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데 혼자 자기는 단품만 먹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도 지금 들통이 나니까 본인이 인정하면서 좀 비겁하게 인정하는데 원래 1박에 70만 원이 넘어요. 75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호텔 예약을 들어가면은 로얄 스위트룸이 75만 원 됐어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한항공에 알아보니까 원가가 3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33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호텔 숙박한 사람 중에서 일반 시민들의 원가 내고 숙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호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가격대로 비용 지불하는데 왜 본인은 혼자서 원가를 얘기합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둘이 합해서 2박 3일 해도요 100만 원 안 넘기 때문에요. 김영란법 위반을 통해서 100만 원 넘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는데 나는 100만 원 안 넘었다.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비겁하게 원가를 얘기한 것은 정말 치졸한 변명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개별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 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내란 청산하고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앞둔 주요 정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저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는 문제대로 밝혀야 되겠지만 정치 현안 앞에서 이 정치 현안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내 지도부가 당 전체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일단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깊이 고민하고 전 조만간 본인의 입장과 거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 해결해야 될 그 내란 청산하고 그리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진상 규명들, 국정 운영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문제들은 원내 지도부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의 선후관계, 중요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도부 간에 고민을 하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이 터지니까 박지원 정치구단 의원 좀 자숙해라, 반성 좀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 주류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봐야 될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당의 원로로서 저는 뭐 100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법과 달리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 즉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집에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저 집 부모 왜 저래? 저 부모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좌진의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일탈이고 거짓 의혹이라 하더라도 그 보좌진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의원들이 책임져 나가는 모습, 그 성숙한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박지원 의원은 그런 일반적인 의견에서 먼저 CCBB를 가리기 전에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답게 먼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저는 오히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 문제가 원내대표의 이라고 하는 한 의원과 보좌진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가 해야 될 일들이 법률과 예산으로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칫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당 원로로서의 쓴소리 이외에 깊은 고민들을 지도부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국민들은 이제 개혁도 물론 원하지만 민생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얼마 전에 바로 김병기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 선 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도 하기도 했고 국민들은 정쟁보다 민생은 더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김병기 사태가 이슈로 덮는다. 그러니까 내란당이라던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문제 일으키는 거를 또 하나의 민주당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거를 부풀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크게 논란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그런 식에서 본다면요. 모든 방송 언론사들은 다른 보도를 하면 안 되죠. 이거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지금 무슨 사건 사고가 문제냐? 뭐 연예인들 링거 불법 의료 수술 받은 게 문제냐? 이런 보도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각자 다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이건 이것대로 각자 돌아가는 게 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민생은 민생대로. 지금 아까 민생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희한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민생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환율 대해서는 지금 6개월째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지금 1,500원이 코앞인데요. 과거에 1,300원일 때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친민주당 성향 매체에서 뭐라 했냐면 경제 위기다라고 했었어요. 1,310원일 때 이럴 때. 그리고 작년 비상계엄 선포 났을 때 1,400원 조금 넘은 적이 있습니다. 1,400 얼마 됐을 때. 그때는 경제가 내일 모레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1,484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뭐 이번 달 말 되면 1,500원 될 거다라는 이제 비관적인 예측도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6개월 동안 업무 보고하면서 환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유리한 주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불리한 주제에서는 아주 외면하는 이런 게 더 오히려 더 민생 경제를 챙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요. 네, 환율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대책들을 좀 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말을 하니까 지금 그 초강력 구두 개입으로 1,440원대로 지금 떨어졌다고. 그 중요한 얘기예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요 본인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안 나섭니다.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이제 관계 이제 기관회의 뭐 이제 금융이라든가 한국은행 이렇게 해서 나와서 발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했을 때 얼굴 내밀면 나중에 이게 자료 화면으로 쓰이면서 본인이 곤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를 판단해가지고 치고 빠지고 하신다. 좀 그건 좀 국민들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반론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좌진들하고 다투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한 CCBB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말들을 한다면 뭐 총리나 장관이나 각 기관의 대표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국정 과제를 얘기할 때나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는 입장을 표명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 시기에는 각각의 참모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 그동안 내년도 예산 문제 그리고 개혁 입법 문제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모처럼 이 수세에 몰린 내란 국면을 바꾸기 위한 통일교 특검 공세에도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잘 헤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했듯이
통일교 특검 앞에서 두 가지 문제로 그 정부 여당이 잘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정부에서는 전재주 장관이 자기직을 버리면서 이 문제를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백의종군의 의지를 보인 거하고 예. 또 한 측면에서는 그 특검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국면을 바꾼 것처럼 이번 문제에 대해서 김병기의 특혜 의혹에 대한 그 수세적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패널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율 문제, 물가 문제, 부동산 대책, 민생 경제 문제들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현재 처지가 국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깊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이 문제 더 커지기 전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현명한 결단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다른 거 더 얘기 좀 들어도 되나요? 네, 예. 해주십시오. 지금 정청래 당 대표의 스탠스를 한번 보면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난번에 강선호 여가부 장관 갑질 의혹이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미리 여가부 장관 된 거 축하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감싸고 돌았는데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요 말을 안 하십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전체 지도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 이거를 감싸주는 비호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당 전체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까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수가라는 그 말이 굉장히 무겁게 아마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반론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뭐 끝장 토론이어서 원래 여야가 서로 입장을 달리놓고 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보좌진들의 문제적 방식이 다소 거칠기고 그리고 좀 내용 자체도 설득력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동안 성과들을 더욱 다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좀 뭐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번지기 전에 먼저 매듭을 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와 내랑 청산 그리고 통일교 특검 다양한 그 개혁 입법에 대한 문제는 또 문제대로 좀 민주당이 소신껏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벌거진 사태를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 제도도 제도인데요. 네. 항상 얘기하는 대로 보좌진들의 안정적인 그 취업 규정이라든가 근무 규정들 이런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 정치 풍토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보좌진을 내가 고용한 월급 주는 내가 고용한 피고용인이 아니라 저는 뭐 보좌진도 광의의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참모로서 인정하고 보좌진을 워치독으로 나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견제 감시해주는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동반자라고 하는 동지죠, 동지. 근데 이게 뭐 여야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의원실에 그 의원과 보좌진 사이 이것을 하라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과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신 서양호 정치와 사람연구소 소장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